궁금한 게 있으면 심사위원분들이 물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응용하신 분수가 4분을 모셨는데 일단은 혁동훈의 이민호 회장님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프로젝트의 문대성 소장님이시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소장님들이고요. 그리고 와이즈의 장영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SOA의 이치훈 소장님. 네 분 다 굉장히 공정한 심사 유명하시고요. 그리고 작품성 되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오늘 말씀 근데 크리틱이 아직 좀 많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심사가 진행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1번 발표 있습니다. 1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얼반 시타델 일상으로부터 얘기하겠어요. 제가 잡은 주제는 호텔인데요. 호텔은 어떤 규모가 큰 사용수 있고 숙박시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호텔은 더 이상 숙박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도시 속에 존재하는 호텔들은 단순히 잠을 자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 고객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제공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어떤 부티크 호텔이나 라이프스타일 호텔 그리고 호캉스라는 신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 속에 자리한 호텔은 어떤 도시 거주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목적으로 가는 여행을 대체해가는 장소가 됩니다. 많은 호텔들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이 도시인 요소들과 같이 저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비일상적인 요소를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 속 호텔들은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직적으로 구축한 하나의 작은 도시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그 매스와 벽들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은 사실 저희가 늘상 바라보는 그 풍경들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도시민들에게 새로움을 선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도심 속에 있는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이 가는 종착지가 사실 가장 도시적인 공간이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됐고요. 이곳에서 즐기는 호캉스를 정말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이 아닌 SNS에서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키면서 이 모든 사람들이 가기에는 오히려 너무 부담스럽고 좀 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이 비일상성이라는 요소 외에도 호텔 공간이 주제할 또 하나의 요소 이 도시성이라는 것을 기입하게 됩니다. 진정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란 이 일상성과 이 도시성이 모두 결합된 진정한 공간의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현재 있는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 중심에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자본이 집중되어 있지만 가장 비어있는 비도시적인 공간이 한 명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가장 사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런 공간이 밤섬이 존재하는데 이 밤섬에서 가장 비일상적이고 비도시적이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호텔을 실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밤섬이라는 공간은 60년대 여의도 개발을 목적으로 피파가 진행됐고 그 이후 최저거의 계속되면서 그 당시보다 면적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등 면적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면적이 더 줄어나가고 놓치기도 하는 등 이제 이 존재 자체가 되게 비계획적, 무이계적이고 이벤트적인 공간인데 이러한 공간이 그 서울이라는 도시 가장 중심에 위치하는 원초적인 자연이라는 공간이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이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존의 호텔들의 모습을 봤을 때 기존의 호텔들은 사실 수익성이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되게 내부 지향적인 공간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외부와 소통하는 방식이나 뷰가 매우 제한적이고요. 하지만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호텔은 이제 자연 속의 되게 광범위한 공간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텔의 기존 프로그램들이 넓은 자연지형 사이들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고 어떤 코어에 마치 팬데치처럼 매달린 형태를 가진 객실들과 이들을 연결하는 브릿지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위치에서 자연 도시 원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를 배경으로 하는 밤섬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의 풍경들을 즐기게 되면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경험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하나하나로도 사람들에게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나 인근에 위치한 다른 브릿지들의 프로그램들과 성격적으로 상호작용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 다채로운 경험을 이루고 인근에 위치한 객실들에게도 이들과 같은 특징을 가져가고 같은 공간 분위기를 가져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실들은 사실 가장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요. 그 객실들 사이에 연결되는 브릿지에 올라간 프로그램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연을 듣는 산책로 또는 이제 식당, 캠핑장 또는 수영장, 전망대, 소금 현장, 심지어 일부 객실들까지도 이 브릿지에 걸리면서 연속적인 프로그램들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고 사람들이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밤섬은 자연만이 존재하는 완전히 무계획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현재 밤섬을 통과하고 있는 서원대교를 제외한 어떤 인공물도 변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사실 밤섬의 나무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밤섬에 존재하는 버드나무들이 실제 크기나 위치, 그 분포를 전부 조달해서 이제 위치를 정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들을 피해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선출해냈고 이 네트워크들 사이로 이제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뻗어나가면서 공간 사이를 뒤집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배치와 맞물려서 인근 나무들의 분포와 주변에 있는 홀들의 크기를 조정해서 이제 이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객실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객실 입장에서는 되게 인면을 다 열어줄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이고요. 그래서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연 요소들과 도시 원경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도록 비일상적이고 비도시적인 공간의 특징을 객실에도 밀어넣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곳에서 진행되는 비일상적인 공간의 시퀀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한강이라는 어떤 새로운 비도시적인 레이어를 뚫고 이 공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도시로부터 1차적으로 환기를 하고 이 공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브릿지를 통해서 이제 주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사람들은 호텔 로비로 진입하는데 이 내부 공간에 진입하더라도 내부 공간의 모든 뷰들은 자연을 통해서 열리면서 사람들이 모든 경험이 내부에 있더라도 자연과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이제 주 서비스 허브에 위치하게 되는 어떤 커미션 헐과 그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휴식 공간. 이 사람들은 밤섬의 중심부를 향하는 그 메인 서비스 동선을 통해서 이제 밤섬의 중심을 진입하게 되고 그곳에서 프로그램들의 경험이 시작되게 됩니다. 메인 서비스 동선의 중간중간에 이 주변에 있는 객실들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허브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에는 이제 뭐 객실을 지원하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지원하는 그런 휴식 공간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릿지 프로그램들의 시퀀스고요. 이거는 이제 자연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식당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망대 또는 설세와 교류할 수 있는 나무가 붙어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은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이제 브릿지 특성상 트러스가 걸렸기 때문에 트러스 공간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수영장 연수를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캠핑장입니다. 캠핑장이라는 요소가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일부 브릿지들은 이제 이용객들이 객실을 좀 비싼 돈을 주고 예약하지 않아도 되게 저비용으로 텐트를 치고 숙박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비일상적인 경험들을 누구의 사유도 아닌 순수 자연의 공간을 이용해서 모두가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경험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이란 비일상성과 비도의성이 결합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공간들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또한 누구에게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설계는 그래서 단순한 휴식 공간의 설계에 그치지 않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존재하는 가장 거대한 자연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그것과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고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실험이자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약간 질문을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밤섬이 원시적인 자연이다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이제 밤섬도 사실은 한강 가운데 놓이면서 이 동쪽 엣지 그다음에 서쪽 엣지 그리고 남쪽 북쪽 엣지 뭐 이런 조건들이 도시하고 만나는 조건이나 강하고 만나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한강이라고 하면 우리 행쪽강이 흐르기 때문에 서쪽으로는 이제 서쪽 방향으로는 그 섬의 엣지가 태적 같은 경우는 부산의 것이고 동쪽은 침실이고 하는 섬의 자연스러운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낙서 플랜에서 어떻게 고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엣지에 대한 요소들은 사실 이 방향에 따라서 열리는 공간의 뷰가 조금씩 그 원경의 뷰가 완전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통해서 좀 객실이나 프로그램들이 뷰를 어떻게 더 집중을 시켜줄지 그런 요소들만 반영을 했습니다. 저는 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아마 학생이 이거 적극적으로 고민했을 것 같은데 텍스트를 다시 읽어보니까 출발이 도시의 물적인 자에 필요한 호텔이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한 거라면 호텔의 기능을 필요하는 자가 도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너무 일상성, 비일상성, 도시성, 비도시성이니까 사실은 도시라는 것 지금 학생은 서울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도시에도 사실은 학생이 생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굉장히 그레이드가 중요하고 학생이 생각할 때 비도시적이라는 것도 거주자가 도시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상에서의 비일상을 만들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딱 서울을 딱 그냥 특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그 출발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출발은 결국에는 도심에서 시작하게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일상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연 속에 존재하는 호텔이 사실 지방 가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도 뭐 영광이나 뭐 합창 이런 데 가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조금 더 밤섬이라는 그 사이트의 특징이 그 서울 안에서의 비도시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되게 극단적인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에 좀 더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송에 그 들어간 적이 있나요? 혹시? 실제로는 접근이 아예 접근이 아니나요? 옛날에 김시크룩이라고 네. 거기 그게 배경이 방송이 네. 있었어요. 실제로는 저기 안에 식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나무는 실제로 무슨 나무가 있는지 맨날 밖에서만 봐서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나무 조사를 했고 뭐가 어떤 나무들이 있나요? 식생은 또 어떤? 식생은 이제 그 일단 나무가 70%, 그 나머지 갈대 같은 것들이 30% 정도 있었고 70%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일반 버드나무, 나머지 절반은 은수거들. 그래가지고 그 일부는 옛날에 방송이 폭파되기 전에 사람들이 설 당시 심었던 뽕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실질적으로 그 호텔에서 되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서비스 동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비스 동선이 전 브릿지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태에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적지면하고는 그러니까 땅을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없는 건가요? 그 식생을 실제로 이렇게 항상 브릿지에서 떠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같이 좀
두 가지죠.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일단 서비스 동선에 관한 것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이제 지면을 다 쓰기에는 너무 이 기존의 식상에 하기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메인 서비스 동선을 아예 중간으로 한 줄을 풀어버리고 그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이런 코어들에서 이제 주변으로 약간 뻗어나가는 형식. 그래서 메인 서비스 동선을 통해서 어떤 이동 장치들도 다닐 수 있게끔 그 주 물류나 이런 처리는 저 수방대기가 붙어있는 그 주 건물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이 중간중간에 위치한 코어들로, 코어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코어들로 이제 1차적인 서비스 이동이 뻗어나가고 더 세부적인 서비스는 이제 이 코어들에서 한 달이 아닌 2달이 건너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객실들로 갈 수 있도록 그 브리지들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면을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지면을 쓰면서 더 자유로운 경험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지면을 안 쓰고 그 지금 존재하는 그 식생의 환경을 최대한 보존을 하느냐가 되게 갈등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에 두 번째 방향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행하는 주체를 누구로 가정한 거예요? 공공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이 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주체는 이제 공공을 잡고 했는데 공공을 잡은 이유가 기존의 방선이 관리가 되게 필요한 섬이더라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영등포가 마포구에서 나와가지고 나무에 위치한 그 새들 우물 같은 것도 막 씻어내고 그다음에 퇴적이 되면은 이것도 막 꺼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사실은 이 방섬에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운영 주체가 이 방섬에 들어오면서 그런 방섬을 관리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되게 저비용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새들하고 밤 지금 그려놓은 주도하고 보면 서울 한강 도심에 어쩌면 비어 있고 새들의 호텔인데 지금은 이거를 특정 인간 몇 명을 위한 호텔로 통째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밤에 지금 보면 저 도시도처럼 윤곽처럼 보이는 풍경을 또 밤도 잊어버리는 되게 밝은 상태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거로 인해서 서울 시민한테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공공에서 돈을 이렇게 쓴다면 서울 시민들한테는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일상으로 대출이 되는 거죠. 새들에 관한 거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면을 안 쓰는 얘기도 그것과 관련이 있고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도 최대한 밖으로는 영향이 덜 갈 수 있도록 그런 자체들이나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보도록 그다음에 이 시공 과정에서도 이게 브릿지나 이 폴더로 이루어진 모델식으로 시공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런 새들한테 가는 영향도 훨씬 적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사 시작되면 새들은 다 발언할 것 같고요. 이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주 큰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게 철새들, 이동하는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제 여기는 뭔가 잠깐 쉬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는 잠깐 서식하면서 목욕을 할 수 있다가 하는 새들이 이제 잠깐 물러를 가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을 해보면 사실 새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잠시 머물러 가는 새들이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해나가지는 좀 하시지 않을까. 말씀을 나누는 것에 따른 지금 현재 방섬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적 작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중심 부분이 더 이상 습지 습격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방섬이 계속 육지화되고 있다라는 게 현재 나오는 이슈인데 그것들을 이제 그래서 최대한 이 나무들이 그래서 지금 되게
겉으로 밀려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들 백지만 저도 가운데가 되게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육지화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에 최대한 광물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개선을 할 때 이 위에 새들이 앉을 수 있는 패드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벌어져 버린 그 자연의 네트워크가 다시 연결되는 효과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되는 일인데 해서 계속 다른 큰 문제를 만들고 그 큰 문제의 아주 미니멀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게 이걸 쓰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이득이 있는지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긴 해요. 호텔 설계를 하고 싶고 주제를 정해놓고 사이클 감성을 가져오는지 감성을 너무 해보려고 하다가 처음에 호텔이 됐죠. 호텔을 단독으로 잡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예. 1분 주시면 우리 뭐 분위기 많이 이제 저쪽으로 다시 그 의자를 근데 이게 10분 소용이 오고 여기 남는 의자 학생들 안 주.